조금 더 이제 깊은 이해를 위해서 유명인들 중에서 누가 황소 자리를 가지고 있나, 가지고 태어났나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쭉 보시면 저 앞에 적어놨는데 뭐 조만대. 네, 외국의 배우 뭐 알파치노도 있고 뭐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워낙 유명한 배우다 보니까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최민식 씨나 최민수 씨, 그리고 이제 프로이드 같은 사람, 그리고 뭐 오드리 헵번, 아까 아나운서님 얘기하셨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가수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좀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신해철 씨. 그다음에 시타르타 붓다. 아, 예, 뭐 그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부처님을 뭐 유명인이라고 하기는 조금 못하긴 하지만, 셀러브리티. 네, 그래서 부처님, 네,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어떤 신비주의적이거나 이제 그런 말씀보다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굉장히 어떤 틈이 없이 완벽한 철학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부처님은 신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왜냐면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그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굉장히 논리적이고 현실적이고 굉장히 과학적인 얘기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황소자리들이 굳이 종교를 가진다면 그래서 아마 불교가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접하기에는,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떠신가요? 그 이제 시타르타 붓다가 황소자리일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한 게 저예요. 제가 그렇게 주장한 건데 이제 왜냐면 너무 옛날 분이고 추정하기 어려운 그 연대기를 갖고 계시고 하니까 생일을 맞추기는 어렵죠. 근데 이제 이렇게 부처님 오신. 다음 쪽까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느끼는 거지 그거는. 근데 뭐 마침 황소자리이긴 해. 그 석가모니라고 부르죠 우리는. 네. 근데 그게 제가 이제 부처님에 대한 책들을 읽어본 결과로는 사키야무니라는 말, 인도 말이 우리나라로 와서 석가모니가 됐다고 해요. 사키야라는 거 앞에 있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그 부처님이 작은 왕국의 왕자였는데 그 왕국의 이제 족속 민족들이 사키야족이에요. 그래서 석가라는 말로 이제 변환된 거고, 무니라는 말은 말 안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말하지 않는 자. 그래서 사키야 족속에 말하지 않는 자라는 뜻이에요. 석가모니가. 처음 알으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그러니까 황소자리들이 많은 숫자가 말을 잘 안 해요. 조용히 있는 걸 좋아하고 쓸데없는 말 하는 걸 무척 싫어해요. 그리고 제가 접한 황소자리들을 보면 사람의 말을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소음으로 여기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이제 허투루 얘기하는 게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침묵은 금이네, 무슨 뭐 혀가 뭐 독을 갖고 있네 하는 말들을 이제 남긴 그 옛날 분들은 아마도 황소자리가 아닐까. 말을 무척 싫어하는. 그리고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유명한 황소자리 분들 중에 말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부처님이 가르침에 대해서 현실적이었다 그러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오감만족의 별자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만진 게 아니라면 그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것도 한 끼만 드셨다고 그러는데 하루에 한 끼만 드셨대요. 제자들은 2끼 먹게 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먹는 거에 굉장히 민감했겠죠, 황소자리니까. 자기가 거기에 노예라는 것도 알았을 것이고, 오감에 대한 노예라는 거. 그래서 좋은 옷 해 입는 것도 안 하셨고, 추위를 막 애써 피하는 것도 안 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셨죠. 그리고 돈 버는 짓을 안 했잖아요. 밥을 얻어 먹었지.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피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옛날에 이제 그런 막 그 위대한
종교적인 뭐 철학적인 분들을 보면 다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보잖아요. 상징적인 모습들이. 근데 부처님은 땅에다 손을 짚으시면서 선언한 걸로 제가 책에서 읽었어요. 그 깨달음을 얻은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땅에 손을 짚고 나타난 귀신들한테 선언하셨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차피 이제 황소자리 땅의 별자리니까. 그렇게 저는 이해했고요. 알파치노 얘기 아까 나왔잖아요. 네. 이제 그 알파치노 영화 중에 유명한 영화 2개를 제가 황소자리 영화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영화가 대부고 두 번째 영화가 여인의 향기라는 이 옛날 연식된 분들 다 아는 영화인데 이제 일단 여러 가지 감각 중에서 시각을 잃어버린 사람이죠. 네. 장님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제 막 네, 봤어요. 네. 눈이 안 보이는데 빨간색 페라리카를 막 몰고 여자랑 춤 막 또 너무 멋지게 여자랑 추고. 댄스를 댄스. 하고 막 이러는 감각적인 영화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황소자리 영화구나 이렇게 했던 거고. 대부를 이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대부는 그 1편 양자리 때도 얘기했던 거지만 궁극적으로 대부는 황소자리 영화죠. 왜 그러냐면 그 아까 왜 황소자리들이 좀 허스키 보이스가 많다 그랬잖아요. 외국의 허스키 보이스는 알파치노예요. 근데 알파치노는 이제 대부에서 집안의 막내로 자라고 그다음에 부모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근데 그 집안이 마피아 집안이잖아요. 깡패 집안이죠. 그것을 무척 싫어하죠. 막내가 대학교도 다니고 군대도 정확하게 가고 황소자리가 아까 질서정연하고 규칙적이고 바른 생활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걸 좋아하고 내가 내 가족은 사랑하지만 이분들이 형도 깡패, 아빠도 깡패 이거에 대한 큰 불만을 갖고 있었던 막내란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상대 마피아에게 총을 맞죠. 총을 여러 방을 맞죠. 그걸 이 친구가 신문으로 봐요. 그리고 나서 변하죠. 황소자리는 변합니다. 내 가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배신자들을 직접 처단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가족, 패밀리를 불안하게 하는 셋째 형도 죽이죠. 그래. 2에서. 네. 그리고서 대부가 되면서 전체 패밀리를 간수하는 장면이 완벽한 황소자리다. 황소자리는요, 부모님을 욕되게 하거나 위협하는 거를 절대 용납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효자 효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황소자리 하나 낳았다 그러면 옛날 방식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은 자식 농사를 매우 잘 지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계절에 맞춰서 나면은 황소자리 날 수 있죠. 그건 그쵸. 하늘이 도와줘야지 뭐 무슨 뭐 된다고 다 되는 건 함부로 아니지만 그쵸. 아니, 애가 못하는 생기는 건 건 아니지. 할 아니니까. 수는 있어요. 네.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쉽진 않지. 쉽지는 않아요. 예.